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케스트라의 박욱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AI 반도체 기반 AI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ID 동향입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인 것보다는 현재 그런 개발 환경이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뭐 서론, 그다음에 주요 동향,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좀 주요한 ID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맺은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 주제가 AI 반도체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AI 반도체와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 이제 뭐 맥킨지 컴퍼니에서 얘기하는 거는 AI가 반도체 산업 성장의 큰 축이 되어 왔다라는 거죠. 뭐냐면 지금 반도체가 그러니까 특히 이제 GPU나 NPU나 그런 것들의 그 반도체가 이제 AI를 잘 돌리기 위한 그런 기술로 발전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사용자들이 지금 AI를 돌리기 위한 환경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AI가 굉장히 큰 축을 이루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성능만큼 중요한 게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반도체를 활용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만들기 위한 개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하드웨어 시스템 복잡도가 증가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도 단순한 코드 작성이 아니고 자원 관리 또는 이제 뭐 추론 엔진이라든지 배포까지 포함한 워크플로우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AI 반도체 기반의 AI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단순한 ID가 아닌 반도체 자원, 클라우드 자원, 모델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한 통합 개발 환경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시장 트렌드를 좀 살펴보면 AI용 반도체, 그러니까 AI용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AI 반도체라고 하면은 결국은 뭐 GPU나 NPU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지만 그것의 용도는 결국은 AI를 돌리기 위한 반도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2025년에 약 650억 달러 규모에서 뭐 33년까지 약 2,328억 달러까지 해가지고 연평균 약 15% 정도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 전반 대비 AI 관련 부문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기술 트렌드를 좀 살펴보면 결국은 뭐 처음에 최연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AI 추론용 NPU 엣지 AI용 칩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학습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고 또는 추론 측면의 칩 기술이 부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 예전에는 뭐 지금의 GPU가 특별히 이제 학습을 위해서 많이 사용이 됐는데 이제 학습이 돼서 만들어진 모델을 활용하기 위한 서비스죠. 그러니까 지금 뭐 에이전트들이나 뭐 AI 에이전트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그 기반에는 그런 LLM이나 여러 가지 모델들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이 목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학습보다는 그런 서비스들이 돌아가기 위한 그런 추론 생태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칩넷 구조라든지 고대역폭 메모리 등 반도체 설계의 어떤 복잡도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소프트웨어 생태계, 그러니까 뭐 쿠다라든지 AI 플랫폼 같은 경우가 하드웨어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엔비디아를 많이 쓰는 이유는 엔비디아가 개발자들에게 다양한 도구를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 저희가 만들어지는 뭐 NPU라든지 어떤 국산 AI 반도체들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노력을 하시고 아까 전에 퓨리오사도 많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처럼 결국은 사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있어야 그러한 뭐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AI 반도체 시장 및 기술 트렌드를 뭐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거기서 중요한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반도체 복잡도가 증가할수록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그러니까 뭐 툴이나 ID, 그다음에 뭐 디버깅, 프로파일링의 어떤 요구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드웨어 제약 있죠. 뭐 전력이나 메모리, 실시간성, 엣지 환경 등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도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ID 전략을 수립할 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어떤 통합 관점이 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이제 ID 주요 동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많이 이제 자료를 조회하고 했을 때 제가 이제 AI 소프트웨어 개발 위한 ID라고 이제 검색을 하면 저는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 환경으로 저는 이제 찾으려고 했으나 검색의 결과들은 AI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AI가 적용된 개발 환경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것은 굉장히 뭐 지금 현재 혼동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일단 주요 주제는 AI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단순 코드 편집기가 아니라 에이전트형 아이디로 이제 진화하고 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개발 환경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 개발자가 개발하는 환경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AI를 통한 어시스턴트를 받아가면서 개발하는 환경으로 좀 진화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아이디는 주로 이제 문법이죠. 신텍스 오류가 있냐, 그리고 뭐 컴파일 잘 되고 또는 이제 자동 완성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제는 이제 뭐 커서 많이 쓰시죠. 뭐 커서나 제드나 같은 그 차세대 AI 편집기나 에이전트 기능을 갖춘 아이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회사에서도 뭐 커서라든지 그런 뭐 흔히 말하는 바이브 코딩이죠. 그래서 그 어떤 그 코드를 이제 사람이 실제로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자연어 요구 사항을 입력하면 코드나 테스트, 배포 로직이 자동으로 생성 가능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생산성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저기도 이제 표시를 했지만 자동화 편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항상 그 고정된 형태로 뭐 코드가 생성된다든가 또는 그 만들어진 코드를 검증하는 오버헤드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이게 진짜 올바르게 잘 만들어졌는지, 그러니까 AI로 생성된 코드에 대한 검증에 과부하가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좀 저희가 주목할 부분은 결국 이제 개발 환경, 그 통합 개발 환경이 이제 코드 작성 도구를 넘어서 개발자 플러스 AI 에이전트 팀워크 환경으로 이제 진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제 저희가 코드를 작성할 때 뭐 전통적인 그 개발자들은 문제가 주어지면은 그것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개발 언어로 바꾸는 걸 사람이 한 거죠. 결국은 어떤 요구 사항을 받으면 개발자들은 그 요구 사항을 어떻게 코드를 작성해야 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코딩을 합니다. 그리고 뭐 그 어떤 특정 뭐 C 언어나 뭐 자바나 이런 언어로 작성을 하고 컴파일하고 해서 실행되는 파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지금의 코딩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뭐 바이브 코딩이라는 저런 그 코드 지원 생성해주는 코드는 뭐냐면 사람이 기계한테 그 코드에 대한 요구 사항을 잘 설명하면 코드가 그걸 이해를 해서 생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드 작성을 하는 게 기계로 좀 넘어가는 지금 과정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코드 생성 그 AI 아이디에서 이제 코드 생성, 자동 테스트, 자연어 인터페이스 이런 형태로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코드 생성에서 보시면 제가 이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표시하는 게 오토매틱 도큐멘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개발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문서화입니다. 자기가 이제 작성한 코드에 대해서 뭐 매뉴얼을 작성한다든가 코드에 대한 어떤 주석을 처리하고 그걸 뭔가 아는 사람에게 설명하기 위한 문서를 만드는데 제가 지금까지 겪어와 봤을 때 항상 프로젝트 종료하면서 개발 문서를 만들 때 되게 힘들었어요, 개발자들이.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동으로 문서화를 해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개발자들에게 도움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코드 변경 사항 기반 단위 테스트나 통합 테스트, 어떤 테스트 자동 생성. 개발자들에게 어려운 부분도 이제 테스트의 영역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개발자가 테스트를 하게 됐을 때의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본인이 작성한 코드의 위험성을 잘 알기 때문에 정상적인 테스트가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자동으로 테스트하고 어떤 그런 부분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라면 진짜 객관적으로 좀 테스트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어 인터페이스죠. 제가 방금 전에 이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자 입력이 자연어나 음성어로 이루어지는 자연어 프로그래밍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는 저희가 그 개발자가 그냥 실질적으로 코드를 직접 작성을 했다라면 이제는 그 어떤 자동 코드 생성하는 그 LLM이나 이런 에이전트들한테 이러이러한 설명을 하는 거죠. 설명을 해서 그게 코드로 생성되게끔 하는. 그래서 결국은 인터페이스가 자연어로 인터페이스가 돼서 개발이 되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웹 기반의 협업형 아이디가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또는 브라우저 기반의 아이디가 그 개발 환경 표준을 구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디 자체가 이제 웹상에서 하고 그러면 이제 협업 기능이나 어떤 실시간 편집, 코드 리뷰, 리소스 공유 등이 가능해지는 거죠. 클라우드와 그 다음에 웹 기반에 하는 부분들. 그래서 또한 이제 클라우드 자원도 그러니까 뭐 GPU, TPU, NPU 등이 좀 더 밀접하게 연결돼 가지고 원격 자원을 바로 아이디 내에서 사용 가능한 그런 환경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의 이제 개발 환경은 예전에는 팀 단위도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개발자들은
독자적으로 프로그램 개발하는 환경에서 또 이제 그 팀 하지만 자기가 역할,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진 코드들을 서로 이제 공유하면서 라이브러리가 보통 제공되는데 그 직접적으로 코드를 서로 공유해가면서 협업하는 그런 체계로 진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애주기 통합형 아이디죠.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AI 개발 환경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기존의 그냥 그 AI 개발이 아닌 일반적인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주어진 문제,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서 코드를 정하고 그다음에 뭐 데이터베이스나 연결해서 만들어진 어떤 데이터가 쌓이는 데이터들을 계속 조회해서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기능을 어떤 기능 역할을 하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바뀌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의 저희가 AI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모델이 갱신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 놨는데 그 모델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뭐 한 6개월, 1년 또는 뭐 2, 3년에 대한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진 모델이고 그런 모델들은 운영하다 보면은 또 6개월, 1년이 지나면은 또 다른 데이터의 형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델이라는 것 자체는 개발이 되고 다시 재학습되고 다시 배포되고 그리고 다시 모니터링하면서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AI 소프트웨어에서는 이런 모델 개발, 배포, 모니터링이 주기적으로 계속 관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 실험이나 데이터셋 관리, 배포 자동화, 모니터링까지 통합된 형태가 돼야 된다는 것이 조금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스마트 MLOps 스튜디오라는 좀 논문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이 논문에서는 LLM과 ID를 이제 통합하는 제안을 했고요. 네, 코드 생성, 디버깅, 데이터 검증, 드리프트 탐지, 재학습 트리거 등 같은 이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만들어진 저런 스마트 MLOps.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AI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좀 필요한 기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이제 LLM이 이제 많이 그 거대 언어 모델이 개발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LLM 어시스턴트를 좀 제공해주는 ID의 영역이 항상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예전 이제 뭐 지난번 워크숍 때 최연아 박사님이 저희의 개발 환경에 이런 LLM이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제공되고 있고 이게 하나의 이제 트렌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AI 반도체, 특히 이제 AI 소프트웨어에서는 하드웨어 그리고 또 리소스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엣지, 온디바이스 개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 AI 반도체가 이제 엣지나 온디바이스, 데이터 센터 등 이제 다양한 타겟으로 분화됨에 따라서 저희가 그 단일 서버 환경뿐만 아니라 메모리, 전력, 병렬 처리 제약이 있는 환경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 환경이 예전에는 그냥 단순 CPU의 영역, CPU와 메모리 환경에서 그 안에서만 이제 개발을 해야 된다라면 이제는 뭐 전력 또는 이제 병렬 처리 이런 부분들도 같이 개발 환경이 제공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ID 확장 플러그인 형태로 이제 하드웨어 가속기 SDK라든지 프로파일러 그리고 전력 모니터링 등이 포함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뭐 이전 타임의 업저비리티 형태로 이제 클라우드의 그런 부분들을 관리했는데 이제 개발 환경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모니터링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온디바이스 개발의 경우에는 이제 크로스 컴파일이나 인베디드 디버깅, NPU 가속 라이브러리 연계 등 같은 아이들이 내에서 바로 가능해야 되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AI 쪽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그 엣지, 온디바이스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온디바이스 형태에서 학습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모델이 재학습이 되면서 계속 그 온디바이스 환경 하에서 AI 모델이 발전하는 것을 많이 이제 AI 분야에서는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위한 그 개발 환경도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 검증 보안 및 인간과 AI 협업 이슈 부분입니다. 그래서 AI 코드 생성이 이제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그 주어진 문제를 그 뭐 심지어 뭐 챗GPT를 써서 생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굉장히 정확성, 보안성, 유지보수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동화의 편향. 어떻게 보면 저희도 제가 뭐 실제로 코드 생성이나 좀 빠르게 생성했을 때 해보면 계속 어떤 같은 유형, 같은 형태로 계속 코드가 생성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어떤 코드가 제한적인 부분이 되는 거죠. 다양하게 접근하기 어려운. 근데 결국은 코드를 작성할 때 좀 더 그 LLM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잘 설명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LLM이 모든 것을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사용자의 원하는 바를 자기 나름의 판단해서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는 사용자가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또는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검증 오버헤드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생성 AI, 어떤 생성된 기계가 생성한 결과물들은 환각 현상이라든지 뭔가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생성된 코드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기 위한 오버헤드가 있을 거고, 또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생성된 코드를 검증해주는 또 다른 에이전트, 검증 에이전트 같은 것들을 만들어줄 수도 있긴 한데, 어쨌거나 저희가 생각했을 때 검증 오버헤드는 좀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코드를 또 굉장히 많이 길게 생성했을 때 그걸 어떻게 사람이 일일이 또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ID 측면에서는 AI가 생성한 코드 테스트 설계에 대해서 사람이 리뷰 검증할 수 있는 또 워크플로우나 또는 설명 가능한 AI 기능, 그리고 감사 로고 기능 등이 이제 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자와 AI 에이전트의 협업에 어떻게 이제 역할 분담을 하느냐. 그래서 뭐 휴먼 AI 익스피리언스 인 ID라는 그런 논문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과 AI가 어떻게 협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ID 동향의 어떤 시사점을 한번 살펴보면요. ID 중심이 이제 코드 편집계에서 AI 에이전트 기반 통합 환경으로 이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의 개발자들은 굉장히 그 자동으로 생성하는 코드 생성, 바이브 코딩에 좀 익숙해져 가는 거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그런 그 뭐 학부생들 그 멘토링 같은 데 갔을 때 뭐 얘기하는 것도 이제 우리의 경쟁, 그 초급 개발자들이 경쟁해야 될 게 어떤 같은 레벨의 사람이 아닌, 그러니까 코드 생성하는 코드 제너레이션 해주는 그런 툴보다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런 툴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가 어떻게 보면 개발자들에게 경쟁력이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IDE에서 이제 클라우드 협업, 원격 개발 이러한 기능들을 좀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AI 지원 기능이죠. 뭐 이제 지금의 많은 그 툴들 IDE가 제공해주는 코드 생성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테스트, 그리고 이제 자연어 프로그래밍, 결국은 이건 다 뭐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뭐 지원하는 거라 빠르게 이제 확산되고 있고, 지금의 개발 환경은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생애 주기죠. 그래서 개발이나 배포 모니터링, 그래서 전체 흐름을 아우르는 ID. 그래서 특히 AI 소프트웨어라는 것 자체는 AI 소프트웨어는 개발하고 그냥 계속 끝난 게 아니라 그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학습 데이터들, 그 실제 데이터들의 변화에 따라서 AI 모델은 계속 진화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드웨어나 반도체 제약, 뭐 메모리, 부하, 전력들을 인식하는 기능들이 제공돼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인프라나 그런 어떤 영역에서 지원하는 것들도 있는데, 이 부분들이 어떤 개발하는 환경에서, 왜냐하면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그 하드웨어의 어떤 제약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AI 소프트웨어 개발 아이디를 한 몇 가지, 그러니까 제가 한 3개 정도에 대해서 조금 서베이를 해봤고요. 그 부분들이 뭐 지금의 굉장히 그 유명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유형들이 조금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고, 향후 이제 각 기업이나 뭐 연구 기관들에서 이런 아이디를 도입을 하실 때 조금 고민해봐야 될 부분들의 그런 유형들로 좀 정리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AI 소프트웨어 개발 아이디와 일반 소프트웨어 개발 아이디의 차이죠. 뭐 일반 소프트웨어와 AI 소프트웨어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 소프트웨어는 코드의 로직과 함수죠. 그러니까 뭐 절차죠. 그러니까 어떤 논리적인 그 절차에 따른 그런 뭐 로직과 함수를 개발하는 거라면, AI 소프트웨어는 이제 데이터와 모델, 어떤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출물은 빌드된 프로그램이고요. 일반 소프트웨어의 경우에. 근데 AI 소프트웨어는 학습된 모델이죠. 모델과 실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델 자체를 굉장히 찾는 거죠. 그래서 AI 소프트웨어가 좀 어려운 부분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만들어 놓은 모델이 꼭 정답은 아니고 굉장히 어떤 그 제한적인 실험 결과를 통해서 가장 좋은 모델을 찾는 게 결국은 AI 소프트웨어 개발이고, 그 다음에 일반 소프트웨어는 정확하게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증 방법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테스트 케이스의 통과 유무죠. 그러니까 테스트 케이스를 다 통과했는지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성능 지표죠. 뭐 애큐러시나 F1이나 로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고, AI 소프트의 그 저희의 목표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성능을 몇 퍼센트 정도 되는 정확률 뭐 몇 퍼센트다 그러면 실제로 공공기관의 사업, 공공사업, SI 사업 같은 경우에 그렇게 AI 성능을 정해 놓으면 그걸 맞춰야 됩니다. 근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실질적으로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그걸 성능을 낼 수 있을 만큼을 제공해 주는지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환경 관리 부분에서 보면 이제 버전이나 패키지 관리라면 AI 소프트웨어에서는 데이터, 모델 버전 관리 또는 환경 관리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돼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배포도 이제 웹서버 배포 부분이라면 어떤 MLOps, API 엔드포인트 같은 형태로 제공을 하게 되는 거고요. 협업 같은 경우는 코드 리뷰나 CI/CD, 그러니까 뭐 이러한 부분들이라면 그 AI 소프트웨어에서는 실험 공유, 모델 평가, 결과 재현 협업 같은 부분들이 이제 협업 체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제가 한 3개 정도인데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VS 코드 쪽입니다. 그래서 그 뭐 AI 개발 OS라고 이제 이런 설명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가장 이제 그 VS 코드의 기본은 가벼운 에디터죠. 많이 사용하시는 사용자 쪽에서 많이 쓰는 거고, 그러니까는 그 저희도 이제 그 저희 회사에서도 바이브 코딩을 위해서 그 뭐 커서라든지 윈드서프, 근데 처음에는 커서로 뭐 얘기를 했는데 뭐 사용 개발자들마다 저는 자기가 사용하는 거에서는 윈드서프가 더 중요하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개발하는 또 개발 환경과 개발하는 언어, 개발하는 그 어떤 용도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실제로 개발자가 선호하는 아이디는 다르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그 하나로 통일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유형,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개발 환경은 좀 필요하다. 그러나 너무 또 열어놔도 되지 않는 부분이고, 같은 그룹은 어떤 동일한 걸로 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VS 코드 같은 경우에 뭐 파이썬이나 쿠다, 주피터, 도커,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 확장 가능하고 AI 소프트 개발에 필요한 거의 모든 요소를 하나의 UI 안에서 처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데 데이터 탐색, 모델 학습, 시각화, 클라우드 배포까지 수행이 가능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뭐 데이터 노트북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주피터와 데이터 사이언스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많은 AI 개발은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많이 사용을 하죠. 거기서 파이썬을 라인 단위로 테스트를 하고 실행을 해보고 결과를 보고 그런 환경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죠. 그래서 최근에 AI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환경들이고요. 그래서 뭐 셀 실행이라든지 베리어블 익스플로러, 뭐 플롯 뷰어, 데이터 뷰어 등을 이제 제공을 해주고 다양한 뭐 스크립트 안에 주피터 셀 형태로 실행 가능한 형태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사이언스 전용 워크플로우를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다양한 그 확장 기능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AI 코딩이죠. 그러니까 그 VS 코드에서 이제 코파일럿과 인텔리 코드라는 부분들을 제공을 해서 기타 코파일럿 VS 코드에서 AI 코딩 어시스턴트.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그 뒤에 뭐 두 개를 더 보겠지만 그 최근에 이제 그 이 IDE에서 AI 어시스턴트 기능, 코딩 어시스턴트가 많이 적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제 이 AI 코딩에서 제공하는 것 중에 여기서는 이제 다중 AI 에이전트와 플랫 모드, 그래서 그 여러 가지 AI 코딩 에이전트를 병행 실행하고 결과를 비교하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파일럿이 해야 할 작업 플랜을 먼저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코드를 점진적으로 생성하는 부분. 그래서 그 다양한 에이전트를 사용하고 코드 플랜 같은 것들을 이제 자연 그 AI로 이제 하는 부분들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인텔 코드라든지 파이런스 같은 부분들로 해서 뭐 파이썬 문서 편집 문서에서 AI 기반 추천을 제공하는 인텔 코드 같은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버깅 프로파일링, 그래서 그 파이썬이나 쿠다 원격 환경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디버깅이 결국은 그 편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램 완벽하게 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오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제 디버깅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디버깅 프로그램 디버깅 기능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GPU 프로파일링 연계 같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엔사이트라든지 쿠다 툴킷, 그래서 뭐 그 워크플로우를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격 컨테이너 개발, 그러니까 GPU 클러스터와 대부 컨테이너들 같은 원격으로 개발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 관리, MLOps 연계하는 부분들이죠. 노트북 API나 데이터 사이언스로 확장을 해서 이런 그 AI 개발하는 부분들을 좀 처리해주는, 연계해주는 부분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제가 좀 조사한 부분은 이클립스 테이아입니다. 그래서 AI 전용 아이디를 직접 만들 수 있는 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이게 완전히 도구는 아니고 지금 이클립스에서 테이아라는 이런 그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뭔가 개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부분은 이제 벤더 중립 구조와 그다음에 그 테이아 아이디라는 부분들로 해서 어떤 그 테이아 프레임워크의 플러그인 확장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그 AI 반도체 과제에서도 저희가 그 개발 환경 제공해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번 이 부분은 좀 적용하는 부분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 이클립스 테이아 같은 경우에 클라우드와 데스크탑이 하이브리드된 형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뭐 자체 웹 기술 기반으로 제공이 되고 또 브라우저에서 이제 클라우드 아이디로 실행 가능한 부분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모나코 LSP, DAP 등 이제 언어 디버거 확장 구조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앞에 뭐 VS 코드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뭐 파이썬, C, 쿠다 이런 언어들을 연동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이아 익스텐션과 뭐 플러그인, VS 코드 익스텐션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뭐 VS 코드 익스텐션 같은 경우는 호환성을 VS 코드와의 호환성을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부분들로 어떤 그 다양한 그 맞춘 어떤 아이디 환경을 개발하는데 충분히 제공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AI 브라우저 기반의 AI 개발 환경을 통해서 GPU 클러스터와의 어떤 자연스러운 연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뭐 자료가 제공되니까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뭐 중요한 뭐 동일한 GPU 라이브러리 스택으로 개발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피터와 데이터 사이언스 워크플로우를 제공해서 그 다양한 그 AI 개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쪽에서는 테이아 AI라는 이름으로 AI 통합을 위한 서브 프레임워크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AI 드리븐 아이디와 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그런 아이디 환경들에서 이런 AI 기능들이 적용된 부분들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다양한 툴들에서 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젯브레인스라는 부분도 이제 AI 개발용 우리는 정통 뭐 아이디 계열이라고 뭐 자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파이참이나 데이터 스펠, AI 어시스턴트 이런 세 개의 그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AI 파이참 같은 경우도 많이 쓰시죠. 그 파이썬으로 해서 파이썬 데이터와 뭐 주피터 통합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데이터 과학 기능과 또 환경 컨테이너 원격 개발 같은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스펠은 이제 데이터 모델 실험에 특화된 젯브레인의 아이디죠.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AI 소프트웨어 개발, 특히 데이터 분석을 통한 그 개발 중심의 그런 부분들의 기능을 제공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어시스턴트, 아이디 전반의 AI 코파일럿이죠. 그래서 컨텍스트 인식, 코드 생성, 뭐 코드 설명, 리팩토리 제안 이러한 부분들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AI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살펴본 거에서 보시면 뭐 VS 코드 같은 경우에 빠른 시작, 폭넓은 에코시스템을 제공하고 있고 테이아 같은 경우엔 조직 맞춤형, 그래서 GPU 클러스터와 클라우드 기반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젯브레인스 같은 경우는 고도화된 파이썬, ML, 데이터 분석 서비스 통합 환경을 제공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를 제공할 때 고려 사항은 여기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보면 제가 이제 그 여기 참고 자료가 있는데 이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 워라고 해서 아이디 전쟁이죠. 뭐 VS 코드라든지 다양한 지금 그 아이디 환경을 진짜 누가 선점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다 개발자들이 어떤 것들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일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 아이디의 평가 지표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 7가지 정도 되는 그 평가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아이디를 적용을 할 때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실지는 이거 고민해 보셔야 될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뭐 아이디의 미래에 보시면 결국 이제 AI가 많이 적용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어떤 개발 환경, 그다음에 모든 것이 올인원 디벨롭먼트 파워하우스라는 뭔가 다 통합될 거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보안성 문제들도 해결이 돼야 될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 끝에 이제 제가 좀 빨간색으로 표현한 걸 보면 결국은 이제 그 아이디라는 것 자체는 개발자들이 어떤 코딩의 세계에서 뭔가 지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게 잘 맞는 아이디를 선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개발자들의 경쟁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뭐 지났기 때문에 네, 질문은 브레이크 타임에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AI 숲의 개발 아이디들의 특징 및 동향을 잘 정리해 주신 박유규 소장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